예, 안녕하십니까. 이현변입니다. 대장동 공공환수의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이호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대장동 게이트, 우리가 몰랐던, 그러니까 새로 알게 된 거, 그리고 그 전에도 알았던 내용까지 종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대 청와 동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 우덕성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지금 하천대유의 불법 수익 계약, 그러니까 바로 이제 대장동 개발 그 자체에 어떤 위협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대장동 공공환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대장동 개발과 이재명 후보와 직접 연결되는 접점이 바로 공공환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변뿐만 아니라 제가 대장동 의혹에 관한 시민사회 진상조산, 진상규명단의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그간에 파악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재명 비리특위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로 시작했다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대선 국면에 들어서 특히 방송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공공개발을 못하게 해서 민간개발을 하려고 해서 5,503억의 공공환수를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사과와 반성을 했느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 방송 토론에서 한 얘기가 100% 공공개발을 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간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 얘기한 게 개발이익을 환수한 모범사업이다.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다. 라는 자랑을 했는데 그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국민들이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면서 당군 일의 최대 비리라고 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반성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엊그제 나온 여론조사인데 보고 놀랐어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과연 몸통은 누구냐? 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데일리안에서 했어요. 데일리안 여론조사에 49.3%가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다. 이재명 게이트다. 라는 얘기고요. 37.9%는 참 놀랍게도 윤석열 책임이다. 윤석열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자, 보십시오. 37.9%.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박수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플러스 되고 있는 게 아마 문재인 지지층이 이렇게 합치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이는 측면이고요. 49.3%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여기보다 미치진 못해요.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여론조사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있습니다. 지금 대선의 최대 이슈는 대장동 게이트, 하천대유의 그분이 뭐냐, 누구냐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장동 게이트에 분노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걸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하천대유의 그분이 누구냐, 초미의 관심사였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기본적인 도시개발법, 관계법상의 근거가 뭐예요? 공동개발? 근거 있는지 모호합니다. 그 다음에 결합개발 방식,
생소해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됐다라고 하는 거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부지 취득은 공영개발이라고 해서 반값에 강제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분양은 민간개발이라고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고가에 분양됩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민관이라고 할 때 민은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요. 배당까지 하고 수익을 얻죠. 그 다음에 관은 수용해주고 인허가해줬어요. 바로 이런 민관 공동개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조계의 마당발이라고 하는, 난 법조기자가 마당발이고 법조 어떤 비리의 주역이 되는 거라는 거 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여간 그렇더라고요. 이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의 로비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무죄 판결에 관여합니다. 관여했다는 의혹이죠. 그가 대주주임 또 하천 대우가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김만배의 로비 대상인 법조인들이 지금 얘기가 나온대요. 거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놀랍니다. 네 번째, 시행사가 자산관리회사인데 그것도 이상한데 화천대유라고 하는 신생 독보적 민간 업체에게 초대박이 날 수밖에 없게 처음부터 설계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시겠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바로 대장경 개발을 위해서 만든 성남시 상하나의 공공기관이죠. 거기 전 현직 간부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산하기관의 상급기관장인 이재명 후보가 조문은커녕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비인간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놀랍니다. 제가 여기 조카 모녀 살인 사건, 제가 좀 관여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고 자기가 소송을 당해서 있었던 데에 변호사로서 답변서도 안 내고 있다가 아주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른다 라는 식의 답변서를 보일 때도 그것도 굉장히 저는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부분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예요. 그 녹취록에 근거해서 화천대유의 그분은 조재현 대법관이다. 아예 이름까지 범용했어요. 그래서 그분 조 대법관은 아예 기자회견까지 하죠. 그 다음에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러더니 요즘엔 윤석열 게이트라고 해요. 이게 말이죠. 우리가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면 그 얘기 나오고 그 화천대유의 그분이라는 게 뭐겠어요? 화천대유의 수입을 얻게 하는 게 가능한 사람. 말하자면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고 인가에서 화천대유 측에 엄청난 특혜를 실현하게 해주었던 인물이겠죠. 그래서 조 대법관이 저는 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만 설령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에 개입을 했거나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또는 윤석열 후보가 뭐 대검 재직하던 시절에 화천대유의 대출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요. 이재명 후보의 부친의 집을 팔게 됐거나 라고 해도, 그리고 나아가서 박상도 의원이 제 법률구조공단 전임 이사장이긴 합니다만 그 박 의원이 아들이 취업하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다 라고 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대장동 개발 설계 인가에서 화천대유에 엄청난 특혜를 준 바로 화천대유의 그분이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요, 어떤 녹취록에 나오는 일부 중에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어,
라고 하는 부분을 왜곡해서 또 외국 편집해갖고 윤석열 게이트다 라고 주장했던 게 드러났어요. 브라인드 처리한 게 있어서 전체 내용을 공개했더니 결국은 거기서 칭찬하고 거기서 얘기 나오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 라는 거였죠. 그리고 2020년 10월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백의 한 말입니다. 오리역에 신경 쓰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라는 말을 김만배가 합니다. 이거는요 2020년 7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이후 3개월 지나서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리역은 제가 비상임 이사를 했던 데입니다. 대한주택공사 본사가 있었던 자리고요. 이 부지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일부에 오리역에 바로 그 주공 부지의 사업을 기획을 했고 그때 또 이재명 게이트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이재명 후보는 바로 김만배의 대장동 사업뿐만 아니라 그 전반적인 사업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단정한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요, 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입구를 지킨다 라는 정말 황당하고 정신나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그렇게 정신나간들이라고 다 나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래 보입니다. 화천대유의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최근에 나온 얘기를 좀 정리한 겁니다. 자료에는 없이 그 자료 작성한 다음에 나온 얘기들이고요. 제가 좀 생각을 했더니 몇 가지 이제 착안한 부분인데 이겁니다. 김만배가 바로 대장동 개발의 초기에 개입한다 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취임한 이후에 2011년부터 제1공단 원사업자 소송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김만배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2011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했지만 바로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 예비후보로서 염함 돌린 거 지하철 구내에서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있었어요. 그 사건이 대법원까지 갑니다. 희한하게 말이죠. 그 검찰에서 항소까지 했다가 50만 원 당선무효 안 되는 게 이제 판결난 다음에 상고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거하고 관련되나? 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 나와 있는 녹취록, 검찰 조사, 정민영 변호사의 문건, 또 이제 기자회견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지금 대장동 제1공단 결합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대장동에 관한 최초의 어떤 도시계획 공고인데 그 2004년 5월이죠. 그 공고 이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남 변호사가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2012년 2월에 여당 의원 측에 2억 더하기 1억을 전달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13년 4월에 유동규에게 3억이 전달됐고 이재명 후보 재선 운동에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엊그제 이제 공개된 내용 중에 녹취록의 내용인데 유동규가 한 말 중에 1공단은 무조건 수용할 거다. 시장님도 그림 그려가면서 한 말이 이것은 진짜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한다.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한다. 그리고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 1,000억 문제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해결돼. 나는 대장동이든 뭐든 관계없어. 네가 알아서 해. 그것만 만들어. 1,000억을 얘기했죠. 1,000억.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 변호사가 공모집증서, 대장동 개발에 관한 공모집증서죠. 그거 결제할 때 이재명 후보는 민간 사업자 이익이 없으면 어떡하냐? 라는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합사업 공고 이후에 남욱 변호사 하는 얘기는 대장동 사업은 4천억짜리 도둑질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일찍 귀국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낙마했을 것이다. 이때는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된 다음에 남욱이 귀국합니다. 여기까지 하천대유의 그분이 누구라고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남욱부에서는 한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천대유와 그 천화동인의 절반은 유동규 소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만배가 말하는 유동규, 그분, 이 유동규를 얘기할 거냐? 근데 말이죠, 김만배는 유동규하고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뭐 도원결이 의용죄로 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녹취록에 보면 유동규가 형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김만배가 유동규고 그분이라고 했을까? 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하는데 강조 수용을 하게 해주거나 인허가를 해주거나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대유의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가 결재하게 나왔어요. 이거 저는 스모킹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민영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하고 독대해서 이재명 후보 결재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 1월 12일인데 이게 대장동 제1공단 분리개발 보고예요. 이러면서 이거 이후에 대장동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설계했다고 자처하던 그 성남시장이 결국은 대장동 개발의 주력인 하천대유의 부분이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그 열혈 지지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안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작성한 문서고요. 이것을 정민영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한테 독대를 해서 이렇게 결재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배당입니다. 바로 대장동 개발을 해서 성남시,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지만 결국 성남시가 지금 아까 얘기한 1,000억 만들어줘 라고 했지만 1,822억을 임대주택 판매 용지로 배당 받습니다. 그거 배당받는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보고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이재명 후보가 직접 결재했어요. 자, 다음은 이 대장동 개발의 게이트와 그리고 공공환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대한 무죄 취재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김만배가 개입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결국 이제 허위 사실 공표를 볼 수 없다. 자랑을 했어요. 나 공공환수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자랑했어요. 근데 이게 허위 사실로 고소가 됐어요. 고발이 됐어요. 근데 허위 사실을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도 똑같이 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5,503억 공공환수했다 라고 자랑했던 거. 그건 일부 부분은 달라도 그건 좀 과장된 거거나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1심에서부터 계속해서 대법원까지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 배포했고요. 그리고 유세를 할 때 연수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공무원 자격사칭, 검사 자격사칭이죠? 관련해가지고 또 무죄됐죠. 아시죠? 아주 상습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대장동 개발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근데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니에요. 노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장동 개발은 설계 당시부터
땅은 반값에 강제수용하고 분양은 국가로 하는 식으로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대장동은요. 저는 또 LH에 그 비상임이사 했습니다만 거기서 판교 신도시가 성공을 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게 대장동입니다. 그래서 대장동은요 금싸라기 땅이고 성공이 이미 확정된 땅이에요. 누가 하든지 간에. 그래서 게다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조건, 근데 사실은 이거는 또 5,503억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터널, 진입로 확장, IC입니다. 그리고 배수지 공사, 이거는 수도 공급을 위한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사로부터 차입하기가 너무 용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달라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 분양하는 데 있어서 절대 성공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대표는 재판할 때 아예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은 한 대장동은 도시개발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노리스크 하이리턴이다. 그걸로 설계됐다. 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화천대유가 대박을 얻게 된 것뿐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분양은 자기가 아니라 후임 은수미 시장이 재임 중인 일은 아니라서 나와 무관하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거예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개발 이익을 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지금 경실련에서는 지금 토탈 1조 8천억 원의 규모다. 수입을 받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10%인 1,830억, 1,822억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공공환수됐다. 1,000억만 만들어져. 요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600억은 민간업자 이익으로 돌아갔다. 라는 계산이고요. 이 김경준 회계사의 이제 그 추산은 설계 당시부터 개발 이익이 1조 5천억이었다. 이게 어떻게 계산되느냐? 그 평당 2천만 원이 분양돼요. 그리고 대신에 취득은 평당 500만 원에 취득합니다. 그걸로 해서 아파트에 대한 계산, 대기 취득 계산을 하면 총 비용이 1조 5천억이고요. 전체 이익은 4조가 나와요. 그거 빼면 결국은 순수 개발이익은 1조 5천억이에요. 라는 추산입니다. 그래서 김만배 등 화천대유의 성남의 뜰 지분은 7%고 3억 5천만 원 투자해요. 요건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1조 5천억의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환수 공제하게 되면 결국 1조 원 정도의 개발이익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이재명 후보는 사업비용 1조 3천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1조 3천억은 뭐냐? 사업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개발이익은 여기에서 그 배당금 더하기 택지 분양 수입을 합친 금액을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이재명 후보는 사업비용 1조 3천억을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요 분양이 다 돼갖고 다 회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분서답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결국은 이 대장동 개발과 공공환수 관련해서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결국 이재명 후보는 공공환수에 대해서 자랑한 게 아니다. 지금 대장동 방지법이라는 것까지 입법이 됐어요.
이런 반성적인 입법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공공한수라고 하는 거로 따져보면 1조 5천억에서 5천억 공공한수를 했다고 해도 30%, 저 3분의 1 그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공공한수가 어떤 경우에는 대규모 같은 경우에 40%가 넘어요.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그러니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내용은 공공한수의 어떤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개념가 될 수 없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보십시오. 아까 제1공단 조성하는 거 이거는 결합사업이었어요. 별개 사업에서 뭔가 개발이 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1820이요? 그거 뭐예요? 그럼 결국은 임대주택 만드는 거 포기하고 현금으로 배당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공한수예요? 그것도 하나. 지금 현재 그 진입로, 터널 진입로 배수지 이게 920억짜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장동 개발구역 분양이 성공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공공한수라고 할 수 없죠. 그럼 전체 다 공공한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1공단 공공한수 진행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부터 김만배가 원사업자가 있었는데 그 원사업자가 사업자 지정해달라는 걸 자꾸 반려하는 소송이 반려했고 그에 따라서 소송이 있었는데 김만배가 거기에 개입을 한 것 같다 라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이 소송은 이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결합사업에서 제1공단을 또 제의를 내요. 그리고 나서 이 대장동 사업 진행되고요. 그리고 현재 그 대장동은 대부분 이제 개발이 됐고 제1공단 공원은 제가 하도 이상해서 4번 가봤습니다. 4번 가봤고 이제는 아마 중간검사까지 이제 떨어지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제1공단 대장동 제1공단 결합사업이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선거에서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게 대장동 개발과 주고받기 식으로 지금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나오냐면 김만배가 지역구 의원인 바로 여기 공원 제1공단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 김태년 의원 측에 2억 원을 전달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달했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로부터 결재받은 정민영 변호사, 이 결합사업에 대해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결재받은 정민영 변호사가 100억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원사업자의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 판결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한테 유리하고 화천대유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나오는데 김만배가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화천대유에게 이재명은 정말 듣보잡 자산관리회사에 신생자산관리회사에 사업자 지정을 한 특혜를 줍니다. 이게 첫 번째 특혜. 두 번째는 결합분리해서 지금 얘기는 여기 이 결합분리 때문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용적률이 상향이 돼가지고 8,500억을 얻게 해준 그런 또 이제 특혜를 줬다고 추가 특혜를 줬다고 얘기해요. 이재명 후보는 끝없이 공원 조성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했던 친형과의 갈등이 생기게 된 원인이 돼요. 그게 형수 욕설 통화까지 이제 연결됩니다. 조사 결과 제1공단 공공한수 의혹 점이 이제 여기 이제 있고요. 이게 지금 공공한수 부분에 대해서 설령 공공한수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천대유 쪽에
대장동에 대한 1조 5천억 중에 5천억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3분의 1 내지 31% 정도에 불과해서 다른 도시개발 사업 공공부담 비율에 비해서 자랑할 바가 아닌 거다. 결국 뻥튀기 자아자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제1공단 공원 조성 사업 지역을 방문할 정도로 제1공단 공원화에 집착합니다. 근데 제1공단 공원 사업은요, 대장동 개발을 빌미로 해서 온갖 위법과 비리, 거짓말이 전철된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자, 제가 4번 방문한 데입니다. 뭐 여기 상담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가 단대 오거리 역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 법자단지 들어올 때예요. 여기가 지금 비어뒀고 그냥 노상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를 공원화했어요. 근데 이 위쪽이 이미 공원이 돼 있어요. 지금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치적으로 그냥 남기는 걸로 돼 있는데 글쎄 제가 하도 이상해서 여러 번 가봤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자체로 권력들이겠죠. 그리고 몰랐다면 정말 무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판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말이죠. 정말 참을 수 없이 지독한 거짓말, 말 바꾸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대장동의 개발의 데이트에 나타난 그 공무원 항소했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자화자찬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다, 윤석열 게이트다 라고 하는 게 또 뭐겠습니까? 책임 전가예요. 그리고 온갖 비리로 차고 넘칩니다. 이게 내로남불이겠죠. 이거는 우리 지금 정권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바로 심판을 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의 자아자찬, 책임전가, 내로남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